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오늘은 먼저는 이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도 있고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도 있고, 그리고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인지적인 측면, 이해하는 측면, 감성적인 측면, 그런 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스포츠 중계 수업이랑 스포츠 신문기사 쓰기 수업 제가 두 가지를 몇 년간 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이나 자료 같은 거는 제가 밴드랑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최대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습니다. 예, 먼저 말씀을 드릴 건 모바일 기기의 활용이라는 측면인데요. 모바일 기기의 활용이라는 측면인데, 모바일 기기라 하면 모바일이 이동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동성.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랑 태블릿 PC를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태블릿 PC는 들고 다니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 특히 체육 시간에 들고 다니기는 무리가 있고, 체육 시간에 제일 좋은 건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주머니에 교사 입장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조별 활동할 때도 이렇게 잠깐 어디 놓기도 괜찮고요. 일례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갤럭시 태블릿으로 동영상 찍기를 시켰는데 선생님 팔이 아파요 막 이렇게 하고 찍다 그랬거든요. 아, 저거 팔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기구구나 이 정도로 제가 넘어가긴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 또 저희랑 같이 저랑 근무하는 체육 선생님이 치어리딩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작품을 찍으라고 했는데 아이패드 12.9인치짜리 이만한 걸 들고 찍다가 그게 땅에 떨어져서 사망하는 이제 비참한 일도 있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이 작고 기능도 많이 있고 해서 스마트폰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스마트폰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미래 학교, 미래 교육, 스마트 교육 이런 거 말씀을 드리다 보면 먼 미래 얘기고 나의 교직 생활 중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해서 오늘은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그냥 있는 기능 중에 뭐 대단한 앱이나 사용법을 배워야 되는 거 말고 당장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몇 가지 앱을 가지고 수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스마트폰 엄청나죠?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의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갖고 있어요. 수업을 쓰면 참 좋겠죠? 이게 또 우리 체육과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건 여기 GPS 기능이 있고 운동량 추적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 기어피 삼성에서 나온 이 스마트 밴드를 차고 있는데 이전에 제가 여러 가지 다 써봤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애플워치도 차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수영할 때도 써보고 방수되는 거라 여러 가지 썼는데, 이거랑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근데 둘 다 들고 다니기는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거 하나만 들고 가도 물론 운동할 때 의미는 있지만 그리고 첫째 너무 비싸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기는 굉장히 힘들고 진짜 미래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 체육교사 입장에서는 이런 손목 밴드 같은 거 끝내주는 거 하나 애들 딱 차려놓고, 예를 들면 뭐 팝스 측정을 한다든지 오래 달리기 측정을 한다든지 하면 한번 갔다 와 하면 몇 킬로 움직였는지 심박수가 뭔지 내 컴퓨터에 쫙 자동으로 입력되고 하면 정말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당장 먼 미래의 얘기라고 봤을 때 그런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애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예전에 갤럭시 S4부터 아마 시작된 것 같은데 이 뒤에 카메라인데 이렇게 손대면 심박수 측정된다고 한동안 광고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모든 스마트폰이 다 돼요. 사실 앱만 깔면 되거든요. 그냥 카메라만 있으면 되고, 거기 제가 나눠드린 거에 보시면 심박수 측정하는 앱이 있거든요. 그걸로 아마 테스트 해보시면 자기 심박수 측정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센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들고 운동하는 게 엄청나게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외국 나가면 이렇게 암밴드라고 그러죠. 이렇게 팔에 차고 많이 운동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렇게 손에 들고 운동하면 참 좋겠다는 정도의 기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폰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필요할 때만 잠깐씩 쓰면 되니까. 근데 예산 문제도 있고 애들을 보고 갖고 오라고 했을 때 관리 문제도 있고 도난 문제도 있고 쓰기는 참 애매해요. 어떨 때는 1인당 1개가 필요하지만 어쩔 때는 한 10명당 1개가 필요할 때도 있고 하니까 이게 애매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을 그 아침에 걷는 학교 있죠. 담임 선생님이.
그런 학교가 쓰기는 더 편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그 가방을 통째로 받아오든지 아니면 내가 지정한 애들 것만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그 시간 전에 잠깐 받아오고 다시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내게 하고, 만약에 체육 시간이 끝났는데도 안 냈다는 피드백이 오면 그 친구는 그 체육 시간에 못 쓰게 한다든지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제일 편하고요. 걷지 않는 경우 아니면 아예 학교에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겠죠. 특히 학교 방침이랑 다른 경우에는 그런 건 이제 다 개별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요새 얘기가 많이 나온 게 BYOD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저희 우리 창덕여 중에도 교육청에서 사례를 자꾸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너희 학교는 이런 훌륭한 환경이 다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보급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를 내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준비하는 게 최고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만 이렇게 애들 걸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교사, 그러니까 선생님 것도 일단 하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의미겠고요. 그 다음 애들 걸 쓰니까 이런 걸 극복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애들이 맨날 밥 먹듯이 쓰는 거라 가르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옛날에 생각 한번 해보시면 음악, 아이들 왕복 달리기 하나를 하기 위해 음악 편집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음악을 어떻게 찾아야 되고 막 고민 많이 하셨는데 요즘 애들한테 음악 섞어서 가져와 하면 스마트폰을 탁탁해서 그냥 갖고 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단 쓸 때 이 데이터 통신이 필요한 앱은 아무 데서나 쓸 수가 없잖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데이터 1메가가 막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필요하다면 와이파이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저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부터 그 무제한 요금제를 많이 써가지고 제 폰으로 그냥 핫스팟, 와이파이 공유를 써가지고 가끔씩 쓰고 그랬었어요. 엄청난 동영상을 보는 경우에 힘들겠지만 간단히 이렇게 주고받는 건 가능하더라고요. 일단 제일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촬영 및 기록은 그냥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거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건데요. 굉장히 쉽죠. 그냥 애들 보고 찍어와.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선생님들이 인증샷 찍어와라는 것부터 해서 인증샷을 동영상으로 가능도 해요. 제가 애들한테 예전에 내준 과제 중에 그런 수업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왜 그런 과제를 내줬는지 지금 또 그때는 참 용감했던 것 같아요. 무식해서. 저희 학교 뒷산에 정상에 올라가서 인증샷을 찍어 오는데 체육 수행평가 중 하나로 건강활동 과제로 줬거든요. 인증샷을 합성을 할 수 있으니 동영상으로 라이브로 제가 세복에 있을 때 대모산 정상의 표지석을 기준으로 이렇게 찍어라 해갖고 제가 올라가서 샘플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렇게 찍어와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이제 애들이 위조나 변조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동영상을 찍을 때 들고 찍으면 누군가는 찍고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동영상을 편하게 찍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저를 찍고 있는 저 삼각대 저런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미니 삼각대도 있거든요. 미니 삼각대 작아서 편해요. 그냥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놓고 찍으면 되고 어디 책상 위에 놓고 찍어도 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삼각대는 싼 거는 저렇게 큰 거는 한 1, 2만 원짜리도 있고요. 요거 미니 삼각대는 한 3, 4천 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핵심은 요 스마트폰 끼우는 클립인데 아무 삼각대나 요건 한 1,000원 정도 해요. 그리고 동네나 시장이나 이런 데 지나다니면 많이 팔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돌려서 끼우고 그냥 끼우기만 하면 돼요. 끼우고 이게 삼각대에 들어가면 저를 찍고 있는 저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되고요. 그냥 끼워서 놓고 찍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해도 동영상 찍는 수업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대랑 스마트폰 클립 제가 직접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만 있으면 이런 형태로 조립이 가능하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랑 마찬가지로요. 자,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가지고 찍고 하는 것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크게 두 가지 수업을 할 때 많이 쓰는데 건강활동 수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체력 운동할 때는 주로 인증의 개념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표현활동할 때는 그 작품 같은 거를 제 앞에서 한 번 딱 보여주는 거 말고 니들이 여러 번 찍어서 제일 잘 된 거 나한테 보내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미래학교 체육 선생님, 그 준비하는 체육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타바타 운동이라는 걸 처음 얘기를 듣고, 근데 타바타 운동 아시나요, 이거? 아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일본의 타바타 박사자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20초 운동하고 10초 휴식을 8번 반복하면 딱 4분이에요. 그러면 4분간 집중적으로 맨손 운동을 하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 운동이 많이 된다. 그래갖고 뭐 간헐적 운동 한때 열풍 불 때 그때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부터 자, 이런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운동을 위해서 만든 타이머인데요. 4분 타바타 운동은 제가 이제 이걸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이제 뭐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아니면 MP3 파일 같은 것도 주면, 첫 번째 운동을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몸으로 보여드리면 첫 번째 운동이 스쿼트면 1, 이렇게 스쿼트를 20초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중간에 5, 시간이 이제 20초 동안 첫 번째 운동을 하면 9, 그 다음 10초간 휴식해서 또 10초 휴식되는 시간이 나오고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15, 16, 17, 18, 19, 휴식. 자, 이런 식으로요. 2, 근데 이거를 4, 5, 6, 이거를 아이들이 모든 활동별로 운동을 하게 되면 4분이면 준비 운동하고 뭐 하는 것까지 다, 저희 학교는 물론 작으니까 가능한 거지만 준비 운동 겸해서도 운동을 꽤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아이들한테 또 조별 활동 과제를 줄 때는 제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맨손 운동들을 동작을 이렇게 기본 동작으로 몇 가지를 뿌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을 주고 이 중에 너희들이 조합해서 만들어라 해서 이렇게 영상을 주고 수업을 해봤어요, 올해. 뭐 스쿼트도 있고, 뭐 와이드 스쿼트도 있고, 뭐 런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운동이 있다는 거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짜봐라 했더니 수업 장면은 이런 식이죠. 이건 자기들이 수업했던 걸 제가 찍어놓은 걸 확인하는 거고, 저 밑에서 이제 운동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운동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고. 자, 이렇게 아이들끼리 이제 타바타 운동 만들고 있고요. 이거 잠깐씩 만들고, 이거는 뭐 창의력이 필요한 건 아니고 기존의 운동들 섞거나 아니면 새로운 운동 동작 몇 가지만 섞어서 하면 이런 식으로 인증 틀어놓고 자기들이 운동하는 거 보여주고, 저는 이거 할 때 한 번 한 게 아니고 5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시간 한 10분 정도 시간 주고 오늘의 타바타 운동 해가지고 내놔라 하면 이제 일종의 운동일지 개념으로 해서 했고요. 이런 식으로 찍어서요. 사실 변별을 위한 평가는 아니었고, 이거는 다른 걸로 다 평가는 이제 변별을 주고 운동시키려고 한 거라 대다수가 만점을 주긴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면 애들이 찍은 건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이 좀 잘렸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고요.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여중여운이 별걸 다 하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더 놀라운 건 여중에서 다이어트와 관련돼서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남학생이었으면 다 이게 다 도망갔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SNS, 네이버 밴드로 학급별로 이렇게 따다다닥 주고 개인별 과제를 줬을 때 했던 수업인데,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과제를 주고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등산 가서 인증해서 여기 올렸던 거고요. 몇 반 누구 왔다, 몇 월 며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지석 위에서 보여주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다 인증하는 건데, 뭐라고 하죠? 이제 과제를 여러 개를 줬는데 계단 운동이랑 이렇게 줄넘기 몇백 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냥 제가 실험적으로 했었는데 의무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뭐 지들끼리 운동을 하긴 하는데 밤에 이거 하겠다고 모여서 딴짓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시행착오로 제가 생각을 했었고요. 운동을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유튜브에서 막 그 재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동기부여를 하려고 셀프로 몇 일차 운동해갖고 막 이렇게 막 찍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 저희 공부할 때 스터디처럼 몇 명들이 같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하면서 막 서로 라이브로 보면서 페이스톡 하면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걸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 표현활동 수업할 때도 제가 많이 썼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표현활동 수업 절대 안 했었거든요. 절대 안 했는데 이제 스마트폰이랑 동영상을 쓰면서부터 도전을 했는데 저는 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동작을 추려서 제가 하고 싶은 예를 치어리딩이면 치어리딩 기본 동작 6가지 동작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요. 그걸 알려준 거를 아이들끼리 조별 활동으로 뭔가 음악을 조건을 주면 그 조건을 맞춰서 만들고 그걸 찍어서 보내면 그걸로 이제 평가를 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했더니 제 장점이 제가 시범을 하나도 안 보여줘도 수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교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표현활동 수업을 그때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치어리딩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기본 동작 이게 제가 만든 영상은 아니고 저기 지금 서운중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자기가 수업하려고 만들었던 영상을 제가 내놔라 해가지고 그대로 갖다 썼어요. 자기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 6가지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들 보여주고 이런 거 참고로 해서 기본 동작이랑 창의적인 동작 섞어서 뭐 음악은 너희 마음대로 고르고 2분 안에 치어리딩 작품을 만들어라 했더니 이건 올해 같이 근무하는 셰프 선생님이 2학년 학생들 데리고 똑같은 패턴으로 치어리딩 수업 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뭐 이렇게 태블릿 PC랑 이런 거 딱 놓고 그 앞에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음악도 듣고. 참고로 표현활동 수업할 때 블루투스 스피커가 최고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출력 좋은 거 요새 한 7, 8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걸로 하면 블루투스 스피커는 이게 선을 연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스마트폰을 이렇게 지들이 연습하면 손에 들고 막 할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틀었다 껐다 하는 게. 그래서 이제 큰 어려움 없이 많이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많이 준비를 했고, 이거는 3년 전에 제가 했던 반 애들이 영상으로 찍어서 낸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까불이들까지 막 억지로 막 하는 모습이 있긴 있는데, 그 기본 동작들만 섞어서 중하 수준으로 제가 봤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냥 기본 동작만 나열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이제 진짜 창의적으로, 특히 여중에 봤더니 되게 열심히 이쁘게 잘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수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한 10년 전에 수업하는데 치어리딩 누가 막 남자 선생님이 와서 연수하고 이래가지고 내 교직생활 끝날 때까지 절대로 저런 수업을 안 해야지 했는데 어떻게 막 여학생들이랑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요 정도 수준만 해도 저 혼자는 흐뭇했죠. 내가 치어리딩 수업을 하다니 이러면서. 근데 치어리딩 수업보다 좋은 게 스텝박스더라고요. 인터넷 검색도 하고 제가 다른 선생님들 한 거 보니까 스텝박스는 더 좋은 게 운동이 제일 많이 되는데 이거는 애들이 뻘쭘하지 않아요. 운동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스텝박스도 제가 애들 여러 가지 선례 작품들을 봐서 이제 스텝을 5가지를 기본으로 추려서 이제 이거는 직접 가르칠 수도 있고요. 제가 손 모양 없이 그냥 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손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기본 동작만 몇 가지 섞어라. 그래서 이제 이런 동작이 있다. 그리고 뭐 5가지 동작을 이런 식으로 주고요. 응용해서도 쓸 수 있게 하고, 이거는 2년 전에 제가 수업했던 애들인데 여기서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연습을 하고요. 얘네들은 또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보고 짜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학생들은 어디 가도 이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류, K-팝 문화라는 게 저는 요새 들어 느끼는 생각인데 90년대 중반에 중고등학교 다닌 저희 세대들이 한참 때 농구 좋아했을 때 그때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해요. 모두가 다 하는데 그 중에 잘하는 애는 이게 되는 거고 그 중에 잘하는 놈들은 또 학교에서 잘하는 놈들끼리 모여서 하죠. 그리고 또 학교에서 잘하는 놈들끼리 모이면 다른 학교 가서 또 하고
동네가 모이면 또 다른 동네, 다른 어딘가의 농구장에 가서 또 같이 막 괜히 하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하니까 좋더라고요. 여학교 와서는 진짜 댄스와 음악이 정말 체육 시간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남학생들도 이렇게 하게 만들 수는 있더라고요. 음악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어떤 남학생 조를 줬더니 노래를 자유롭게 고르라고 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태진아의 무슨 이상한 노래를 했는데 축축 처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노래는 가급적이면 그 어떤 기준은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남학생들 또 욕하는 힙합 이런 음악 막 골라오고 이래갖고 제가 당황한 적도 있는데 점프밴드 수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동작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뭐 이렇게 몇 가지 기본 동작 주고 요거 섞어서 수업을 해라 해서 이제 올해 우리 학교 1학년들이 수업을 했던 내용이고요. 요건 이런 식으로 애들 보고 같은 패턴인데 주제만 바꿔도 수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연습 열심히 하고요. 실전에선 이런 식으로 이게 스텝으로 하는 거는 점프밴드나 스텝박스를 제가 해보니까 뻘쭘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계속 뛰고 스텝만 바뀌니까. 이 기본 동작들 섞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도 절대 안 하리라 생각했던 수업인데 예전에 그 대나무춤이잖아요, 이게 원래. 대나무춤 제 처음 발령받았을 때 이 여선생님이 계셨는데 대나무춤 그거 하신다고 막 대나무가 이만큼 쌓여있고 근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게 고무줄이라 가까이 공간 차지도 안 하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했었고요.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체험할 때는 제가 깔아놓을게요. 엑스박스 키넥트라는 건데 엑스박스라는 게 게임기고 키넥트가 센서고요. 이걸 활용한 게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는 댄스 게임입니다. 이거 올해 7월에 제가 다 끝나고 1학년 애들 수업할 때 했던 건데 모두가 이렇게 때로 춤추는 장면들 막 볼 수 있고요. 운동 진짜 많이 돼요. 특히 여학생들. 6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 중에는 체육 시간에 절대로 안 움직이는 애가 하나 있는데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춤출 때는. 그래서 운동이 목적일 경우에는 이런 게 좋긴 해요. 뭐 평가나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프린트 나눠드린 거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활용하는 거 말고요. 앱을 활용한 수업을 한번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볼게요. 예전에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업들을 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할 수 있다고 소개드리는 중심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한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업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생각하시고 궁금해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요. 제일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안드로이드 앱 중에 점수판인데요. 아이폰, 아이패드 쓰시는 선생님들은 검색창에 스코어보드 영어로 검색하시면 훨씬 퀄리티 높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 안드로이드 폰에서 제일 쓰기 좋은 거는 제가 여기 나눠드린 것 중에 점수판 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그냥 점수판인데 실전을 보여드리면 스코어보드 앱인데 요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일반 점수판, 농구 점수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 점수판 해볼게요. 그리고 그냥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 앱인데 위로 올리면 점수 올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고 그 다음 만약에 여기 뭐 2대1로 끝났다 그러면 세트 종료 누르면 세트 종료되죠. 그러면 좌우 바뀌었다 하면 좌우 바꿀 수도 있고요. 위치가 바뀌니까 정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저희 챔피언 점수판 제일 싼 게 한 3만원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탁구 수업할 때 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이죠. 여기 보시면 다 점수판 저기 있는데 이건 태블릿 PC로 썼을 때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내리는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점수판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쓸만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작전판 앱 중에 아이폰, 아이패드용 코치노트라는 앱인데요. 작전판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코치노트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텍스트보드 뭐 여러 가지 검색어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유료인데 3,000원짜리인가? 거의 모든 종목이 다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거를 유료로 결제해서 썼었는데 무료도 있어요. 무료 버전도 있는데 유료 버전은 모든 종목이 다 쓸 수 있는 특히 축구 스포츠클럽 지도하면서 한 4년 썼는데 굉장히 편하게 썼었어요. 제가 간단히 쓰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금액을 떠나서 가격대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은 어떤 걸 쓰시더라도 태블릿 PC는 가급적이면 아이패드를 쓰시는 게 좋아요. 이 아이패드 쪽 앱 퀄리티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안드로이드 갤럭시 이쪽은 너무 기계가 다양해서 어떤 기계에선 되고 어떤 기계에선 안 되고 이런 앱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아이폰, 아이패드는 기기가 한 군데서만 만들잖아요.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한번 유료로 구입해도 최소한 한 4, 5년 정도는 계속 쓸 수 있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코치노트 앱이 어떤 식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밑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목의 작전판이 있어요. 이 다양한 종목의 작전판 중에 하나를 골라보겠습니다, 제가. 자, 축구를 한번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종류의 앱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아이폰, 아이패드에서는 저는 이 앱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축구를 제가 한번 하는 걸 사커를 골라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빨강, 파랑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넣을 수 있고요. 등번호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름 같은 것도 다 새길 수 있고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녹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너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패턴 같은 거를 저장을 해 놓으면 녹화로 나중에 재생 딱 누르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팀이랑 뭐 등번호랑 이런 거 딱 적어서 쓰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들 딱 찍으면 이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제가 스포츠 클럽 지도할 때, 축구 지도할 때 아이들 우리 한 20, 30명 애들 쭉 명단 놓고 있다가 오늘은 누구 넣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제 아이들한테 공지할 때 화면 캡처 딱 해서 딱 공유해버리고 오늘은 이렇게 나갈 거니까 준비해와 이렇게 해서 저는 페이스북으로 이제 축구, 스포츠 클럽, 농구 이런 거 많이 지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경기 전날 밤에 내일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이제 작전을 딱 짜가지고 딱 올려주고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 밑에 댓글로 쫙 달죠. 나 드디어 선발이다, 뭐 감동, 막 이런 것도 시작해서 쫙 나오고 더 재밌는 건 게임 끝나고 코멘트를 한 명씩 다 해주면 우리 맨날 검색해보잖아요. 예전에 박지성 한창 할 때 박지성 평점 이렇게 해갖고 뭐 관련 검색어가 쫙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나름대로 막 이렇게 쫙 설명을 해주고 이런 거 보면서 하면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클럽 지도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릴 거는 사회인 야구 하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회인 야구
야구 기록지 한번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 걸 이제 기록할 수 있는 앱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Game Changer will help your amateur baseball or softball team be 이 more 공이 어디로 efficient 갔는지, 몇 or 번째 공을 어디로 뭐 It's time to play ball. Select your 로스터 starting 짜고요. lineup and add a 첫 번째 던진 공은 뭐 가운데 슬라이드인지 이런 것부터 다 바로바로 찍어서 할 수 있는 앱들도 많이 있거든요. Move fielders and runners with a simple touch, drag, and drop. Check pitch 그냥 count. 체육 시간에 쓸 것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전문적으로 스포츠 클럽 지도를 간다든지 and 이러면 stats during any break. 이게 농구 기록지도 많이 있고요, 이런 거. Game Changer is always free for coaches.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이렇게 쓰면 통계가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걸 바로 통계를 알 수가 있어서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거는 요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데 여기 타바타 운동이라고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 다 밑에 제가 노란색 음영 처리해 놓은 프린트에 있을 거예요. 그 앱이에요. 그 앱을 가지고 수업을 한 거를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수업을 했던 아까 했던 그 타바타 운동인데 이 앱을 가지고 했어요, 사실. 제일 먼저 이 앱의 기능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타이머 기능이 있어요.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타이머 틀어놓고도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무료 앱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 20분 10초도 있지만 20초 10초도 있지만 30초 10초 이런 것도 있고. 자, 초보자들은 그냥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몇 가지씩 들어있고요. 이런 종류의 앱이 굉장히 많아요. 프로 사이드 다시 가운데 프로를 지금 보여드릴 게 이게 저는 깜짝 놀란 기능인데 그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운동들을 조합해서 나만의 운동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새로운 운동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새로운 운동을 만들려고 했더니 이런 수많은 운동이 한 5, 60가지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을 제가 8개를 골라서 조합을 한 거예요. 조합을 한 다음에 틀면 준비 그 운동이 순서대로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도 해보고 내일은 이렇게도 해보고 이걸 혼자 따라하기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애들이 따라할 때 시킨 거예요. 때로 같이 운동할 때. 살이 빠진다 뚝뚝뚝 하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애들이. 선생님 이거 튼튼한 돼지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하튼 자, 10초 휴식하고 다음 운동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준비 운동 겸해서 하기도 좋고 그냥 교실 같은 데서 하기도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인데 제가 처음 여기 발령받고 왔을 때 이제 3월 초에 평가계 결제를 받는데 자기 교장 선생님한테 저희 학교가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 다 체육 선생님이시니까 이제 보통 자전거 무슨 여학생 지금 중학교 1학년 여학생 자전거 태우라는 공문도 많이 나오고 뭐 신청해라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종목을 지원할 테니 뭐를 해라 대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이런 거 있을 때 보통 체육 선생님들이 그거 있으면 좋겠다 싶으면 신청해서 받아놓고 프로그램을 최소한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그 프로그램을 신청을 안 하는 게 일단 저는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걸 받았으니까요. 자전거를 일단 재워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도 자전거 10대를 작년에 받아놨는데 그걸 수업을 받아놓고 올해 수업을 왜 안 하냐요 저보고. 나 자전거 수업 안 할 거다 그랬더니 그러면 되냐 나랏돈 받아서 자전거 사놨는데 수업을 해라 이렇게 해갖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왜냐면 저 이거 자전거 이게 이게 자전거 태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탈 줄 모르는 애들 뒤에 쫓아가는 거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애들도 힘든데 다 큰 중학생 얼마나 힘들어요. 다들 힘든 거 아실 텐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제가 저희 집 앞에 이제 미사리 조정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 주말마다 사람들이 와서 자전거를 엄청 타요. 남이섬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많이 타는 게 4인승, 5인승 마차같이 생긴 거 그런 거 많이 타잖아요. 가족 단위 많이 타고 아니면 커플이 앞뒤로 타고 이런 거 보니까 자전거 못 타는 사람도 성인들도 뭐 3발 4발 있으면 부담 없이 다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조바퀴를 달아버리고 운동량을 측정해버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동량도 제가 한 명 한 명 체크 다 하려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짱구를 굴리는 모든 원동력은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그냥 그럴싸한 수업을 하는 거고 효과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크놀로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서 제 일을 덜어주면 좋아하는데 운동 기록용 앱을 최대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워치 같은 걸로 운동 기록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으로도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 앱을 제가 한창 허리가 아파갖고 디스크 때문에 한창 걸을 때 몇 킬로 걸었는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들고 막 걸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거 자전거 앱이 따로 있으니까 자전거 앱으로 기록을 해보자 해서 올해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일단 도구는 저 아무 생각 없이 달았는데 이게 성인용 자전거에 달 수 있는 게 보조바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달았어요. 내가 자전거가 2대를 더 사서 12대 중에 4대에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에 그 정도 애들이 2발을 못 타서 무서워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제 걸 쓰던지 아니면 애들 거 하고 이게 앱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앱. 거리, 시간, 속도 다 나오는. 예전에는 자전거 그 유선 속도계가 다 붙였는데 요새는 필요 없죠. 스마트폰이면 다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선생님들 수업하는 것처럼 안전교육 하고요. 코스 알려주고 어떻게 타라고 애들 알려주고 평가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누적을 했거든요. 한 시간에 2km씩 타서 총 5번 수업을 하면 10km 이상 타면 만점을 주겠다는 얘기죠. 운동을 시키는 건데 아이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시작하면 폰 자기 걸 챙기든지 제가 준비하고 헬멧 쓰고요. 자전거 있는 데로 나가서 자전거를 하나씩 챙겨서 운동장에서만 타게 했어요. 일부러. 이 앱을 실행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자전거를 타고 운동장으로 나가서 참고로 GPS를 쓰기 때문에 데이터를 안 써요. 데이터를 안 쓰니까 집에서 앱을 깔아오면 데이터를 안 써도 운동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 최대한 니들 스마트폰 쓰라고 제가 유도를 했죠. 자기 거 쓰는 사람은 음악 마음껏 틀어놓고 타도 좋다 이랬더니 이제 많이 자기 거에 깔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에 나오면 아까 보면 이 시작 버튼 누르면 이제 시간 지나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리 측정이 되거든요. GPS 그 위성 위치 추적으로 어느 스마트폰에나 다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면 자전거를 신나게 타고 이거를 제가 생각을 하다가 할까 말까 하다 했는데 하니까 제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와 너무 행복해. 근데 선생님들이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흐뭇하게 봐요. 아니 애들을 어떻게 자전거를 다 타게 만들었냐. 제가 한 일은 없죠 사실.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게 자전거 못 타는 애들 항상 창피해하고 이러는데 보조바퀴 달아서 같이 타게 했더니 애들끼리 같이 타니까 또 즐겁게 타고요. 가족들이 유원지 가서 타듯이. 그리고 보조바퀴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바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바퀴라고 치면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애들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조바퀴가 이렇게 땅에 닿아 있지 않아요. 이게 약간 떠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약간 떠 있어요. 이렇게 지면에서. 그래서 타다 보면 2발로 타는 순간이 나와요. 잘 타면. 그러니까 지금 한 3번 탔나? 제가 지금 수업 중인데 2발을 타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짱구를 굴렸죠. 다음 주에는 요거를 한 1cm 위에다 달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타시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하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기록이 다 남으니까 그 기록을 인증을 하는 거죠.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짜내서 나한테 보여주면 오케이 너 몇 킬로 해서 했고요. 그 다음 보여드릴 건 이제 동작 분석인데 이런 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많이 보는 거 있죠. 야구 중계하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이 선수가 예전에는 발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컨디션 슬럼프일 때 팔의 각도가 내려오고 있고 막 그런 거 보여주는 동작 분석인데 골프 수업하는 선생님이 이거를 몇 년 전부터 많이 쓰시더라고요. Analyze a video. Select any video. 코치스 아이라고 많이 쓰시는 건데 Analyze on the video. 동영상을 가지고 Use the flywheel to scrub 분석을 해요. the frame by 팔의 각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막 Use two 체크해서 or double tap to zoom in.
앞뒤로 돌려볼 수도 있고. Shows you where you are at in the video. Tap the slow-mo button in the bottom left-hand corner and play your video.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The wheel independently 막 비교도 할 수 video to 있고요. find just the right spot. Then tap the link in the middle to join the process with voiceover microphone. 예, 뭐 Check 이렇게 your 뭐 iPad or 위치를 iPhone 본다든지 팔의 각도를 본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right-hand side. 이건 뭐 프로 선수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배드민턴 수업, 골프 수업 이런 거 하는 선생님들 중에 이거 많이 쓰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못하니까 이걸 하진 않았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한 게 저는 이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딜레이 앱이요. 삼각대에 설치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몇 초 전의 영상이 계속 자동으로 플레이되는 이게 딜레이 영상인데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면 제가 거기 말씀을 드렸던 앱 중에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요 앱인데 동작 비디오 딜레이라고 제가 거기 보면 동작 분석 앱 중에 제일 위에 아마 있을 거예요. 아이폰, 아이패드 똑같은 건데 제가 이 화면에서 나온 이 수업을 할 때 썼던 앱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서 사용이 안 되고 이 똑같은 기능인데 이 앱이거든요. 파란색 V 있는 이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개념이 뭔지. 이 자리에 이렇게 놓고 이 자리에 이렇게 놓고 한번 써볼게요. 자, 선생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탭하면 지금 몇 초간 찍습니다.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자동 재생이 되는 거예요. 몇 초 전에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팅을 해놓으면 몇 초 전에 영상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동작을 하는데 핸드스프링 같은 거 할 때 만약에 한다면 핸드스프링 몇 초면 끝나잖아요. 한 10초로 세팅을 해놓고 핸드스프링 딱 끝나고 돌아와서 딱 이 앱이 돌아가고 있는데 딱 가서 보면 자기 핸드스프링 하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10초 전에 했던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도 조작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계속 되고 있다. 그게 이제 교사 입장에서 편하니까 쓸모가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교사가 편해지거나 뭐 좋아지는 게 있지 않은 이상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효과성보다는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사 입장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앱은 아니고 제가 엑셀 파일로 많이 쓰는 건데 저희 탁구 수업이나 이런 거 하면 이제 사실 제일 타당한 평가는 누가 경기를 얼마나 잘하냐가 제일 타당한 평가잖아요. 경기력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예전에 토너먼트도 해보고 뭐 리그도 해보고 하는데 리그 이제 제일 많이 쓰시는 방법이 네모칸 이렇게 해서 애들 이름 여기다 다 쓰고 여기다 다 쓰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동시에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명이 쭉 나가면 누군가 장기가 또 놀아야 되는 거 이런 게 있어가지고 라운드별로 이제 딱딱딱 대진표를 딱 찍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귀찮음을 대신하려고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한 4, 5년 동안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처음에는 이런 거 쓰다가요. 나중에는 이제 대진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순위, 승률 이런 거 나오겠고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순위로 평가를 했었거든요. 1등은 몇 점, 1등은 A, 2등은 B랬는데 10명짜리 반 있고 11명짜리 반 있는데 막 불공평하다고 막 따지는 애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승률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KBO 리그나 메이저리그 보니까 승률이 우승팀은 보통 한 .650 정도? 요거보다 좀 더 한 .7 그러니까 7할에서 6할 오픈 정도 이상이 우승을 하고요. 꼴찌팀은 보통 3할이 안 돼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6.5 그러니까 퍼센트로 할게요. 65% 이상은 만점, 55에서 64.99까지는 뭐 B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게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몰아주기 같은 거 이제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거 할 수 있게 한 건데 요거 바로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요 파일은
자, 이제 파일인데, 파일을 열어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수업을, 이건 제가 이제 설문지 기능을 쓴 건데, 아예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경기 기록을 입력하게 했었던 거고요. 요거는 제가 좀 오류가 많아서, 요거 말고, 이거 다음 버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바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만든 엑셀 파일인데 열고 애들 명령표 있죠. 명령표 긁어서 복사를 해서 이게 애들 인원수에 따라서 경기수 다르고 대진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를 여러 가지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이 밑에 탭 중에 맞는 인원수 애들 명제를 놓고 애들 이름을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이 밑에 대진표가 쫙 나오고요. 이 대진표대로 경기 기록을 쫙 입력을 하면 이 위에 바로 계산이 다 되게 해서 뭐 득실, 득실차, 뭐 승률에 따른 A, B, C, D도 바로 알 수 있게 하고 그랬더니 처음 이제 내가 지금 A다. 근데 다음에 지금 B가 되겠구나. 뭐 이런 거 이제 계산해서 애들이 좀 집중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현재 잘하는지 뭐 이런 걸 아니까 진짜 자기가 대회 중에 있는 선수처럼 생각하고 수업이 된 것 같아요. 유식하게 말하면 스포츠 교육 모형이 된 거죠. 그 이제 기록이나 이런 걸 좀 해결한 건데, 이런 식으로 좀 하다 보면 이제 별거 아닌 당장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수업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개인적인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영상을 쓰는 거는 이제 수업적 측면이 굉장히 좋고요. 코칭용 앱, 약간 전문성 들어간 거는 스포츠 클럽 지도하기가 굉장히 쓸모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클럽 지도하실 때 좀 아이들 집중도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쓸 수 있는 것들 최대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추천드린 그 앱들 있죠. 이게 버전이 어떤 거를 제가 일일이 전부 다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아마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폰 버전에서는. 근데 이제 아이폰 거는 아마 거의 다 될 거고요. 갤럭시나 뭐 LG 스마트폰이나 있고 또 모델에 따라서 되고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비슷한 유사한 앱들이 많으니까 한번 쓰실 수 있는 거 최대한 찾아서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